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 탐스런 강좌 진행하고 있는 황승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학생 1, 2학년 이제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상 이 개념적 의론은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념적 의론은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모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난이도가요,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신 위주의 학습에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강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치 참여의 의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OX도 해야 되는데, OX 하기 전에 제가 선거에서 그 시간 관계상 하나를 못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쪽을 펴 놓으시면 됩니다. 68쪽. 자, 거기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 집행을 하는 국가 권력 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우리가 권력 분립 배울 때 이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 수평적 권력 분립, 수평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수직적 권력 분립에는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잠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행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됐죠? 집행권과 입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대통령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는 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 그래서 여기에 국회의원이 계시죠.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 가볼까요? 지방정부. 지방정부에는 자, 이게 있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광역자치장이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이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역자치장과 관련 있는 견제장치 이런 것들도 또 있겠죠. 그러면 뭐가 있냐? 광역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광역의회의 원이 계십니다. 됐죠?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또 대결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이 있죠. 선생님이 정리하는 대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고요. 이 아래 두 줄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교육감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 보죠. 요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비례대표 의원 선출이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입법기관 선거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의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입법기관에는 자, 후보로 나오신 분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후보한 사람이 소속된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있어요. 무소속 후보. 그러면 무소속 후보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내가 A당 소속의 갑을 찍었는데 그럼 갑을 지지합니다. 근데 A당을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면 A당 말고 뭐 C당, D당을 찍을 수도 있어요. 한 표를. 됐죠? 그래서 요 입법기관 선거에서는 뭐냐? 한 사람이 몇 표? 2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서 알아둘 거 요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2명을 선출합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뭐? 중선거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은요, 새누리당이 세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거든요. 여러분 대충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특정 정당이 유리한, 그 특정 정당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에서는 그 특정 정당에서 후보가 2명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을 딱 해두시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선거구 수 구하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거구 수 구하기. 요 밑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밑에도 계산 방법 똑같아요. 자, 선거구 수는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246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246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자, 246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의원을 몇 명을 선출하냐면 54명을 선출한다. 그래서 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46명은 소선거구에서 선출이 돼요. 소선거구. 됐습니까? 그리고 54명은요. 전국구를 대상으로 해서 54명이 선출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46명을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246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 나오니까 246명이 246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선거구가 몇 개예요? 246개. 오케이. 자, 두 번째. 54명을 선출하는데 비례대표 의원, 이거를 전국구 의원이라고 하는데 전국구라고 하는 선거구에서 54명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54명은 자, 하나의 선거구에서 54명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할 경우에 선거구 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46 더하기 1 해서 247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46 더하기 1 해서 247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요겁니다. 요거예요. 숫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알아두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 이 선거구 54개 요거를 선거구 수는 한 개죠. 54명이 나오는데 이 권역구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특정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3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그러면 플러스 3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자, 여기 다시 이쪽을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수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어떻게 구하는 건지. 광역의회 의원, 그다음 기초의회 의원이 있다. 근데 여기서요. 기억해야 될 거 요거 광역과 기초가 있죠. 여기도 광역과 기초가 있다. 자, 그러면 광역이 뭔지 기초가 뭔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주소를 한번 써볼게요.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여기가 EBS 사옥이 있어요. EBS 사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산광역시 무슨 구가 있나요? 중구 대청동이 있습니다. 중구 대청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요. 광역과 기초는 구별하기 쉽거든요. 처음 나오는 주소지 있죠? 여기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남구, 중구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계십니까? 계시죠? 부산광역시장 계시죠? 경기도지사 계시죠? 됐습니까? 주소에 처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 강남구청장 계시죠? 그 다음에 중구청장 계십니다. 그럼 여기는 다 선거를 통해서 뽑게 돼요. 됐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나요? 있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가 있나요? 있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아는 동네만 썼어요. 뭐 이 지역에 뭐 특별히 뭐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아는 거 있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경기도 요게 광역지자체. 두 번째 수원시 요게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권선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행정편의상 구별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는 광역. 그 다음 시는 기초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이거는 뭡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건 광역, 두 번째 건 기초입니다. 되시겠죠? 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작년에 배웠던 친구인데 광주 사는 친구였어요. 광역시, 전라도 쪽. 주소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전라 지역에 있는데 전라도의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뭐 세종시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죠. 여기에 광역이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 군, 구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이거는 기초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여기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은 5년의 단임제로 운영이 되죠. 5년 단임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요, 다 4년입니다. 나머지 4년인 거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표를 딱 정리해 두시고요. 나중에 사법부, 법원을 배울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OX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요번 시간에 할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에 비해서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다당제 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개의 정당이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닌 거죠. 서너 개의 정당이 엇비슷하게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는 한 명 뽑기고요. 중선거구제는 두세 네 명 뽑는 거니까 당연히 중선거구제가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91번은 X 하시면 되고요. 92번. 소선은 중선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조금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름값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진행되는 그 지역구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2번도 X. 93번.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소대표되고 있죠. 득표율 대비 의석률이 조금 나온다. 근데 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거대 정당은 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많이 나오므로 과대대표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X. 94번. 선거구 법정주의는 게리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셀러맨더, 도룡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그러면 게리맨더링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러므로 게리맨더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원칙이 선거구 법정주의. 됐습니까? 그래서 선거구를 획정짓는 곳은 행정부 소속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거죠.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이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국회 안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94번은 O. 95번. 소수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대표제는 여러 명 뽑기죠. 다수대표제는 한 명 뽑기죠. 그러므로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95번은 O. 96번.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 사표를 줄이고 정당 정책을 구현하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례대표제를 진행하려면 정당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정당 지지표가 있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러므로 정당 정치, 정당 정책에 의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표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정당 정치를 구현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O. 97번. 결선투표제는 절대 다수 대표제예요. 그러면 당선의 대표성이 대표성인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높다. 알겠죠?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선거 제도의 특징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 대표라면 이 당선된 대표가 과반수를 지지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대표성이 높은 거죠. 97번에 O. 그 다음에 98번. 선호투표제는 소수대표제보다 다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다당제 형성은요. 여러 명 뽑기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X. 99번. 의석률 반영 비례대표제에서는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의 표는 2표로 계산되고 비당선자를 지지한 사람의 표는 1표로 계산된다. 설명했던 내용. 5. 100번.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평등선거가 아닌 보통선거를 합치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X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제 답은 있지만 XXX 555 5 XOX 되시겠죠? 답은 거기다 선생님이 첨부해 드리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저하고 뭘 배우냐면 이걸 배워야 돼요. 정치 참여, 우리가 선거를 주로 배웠었는데 선거 말고도요 정치 참여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내용을 저하고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려 하는데 페이지 어디 펴놓고 계시면 되냐면 78페이지 펴놓고 있으면 됩니다. 정치 참여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정리할게요. 이 정치 참여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치 참여 의로서 뭐 주권 의식의 함양이라든가 뭐 시민 의식의 증진, 대표자 감시와 통제, 그다음에 대의 정치의 보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중에 대의 정치의 보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내용은 뒤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요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요. 정치 참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볼게요. 개별적 정치 참여가 있어요. 개별적 정치 참여.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집단적 참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자체가 어렵지 않죠? 자, 개별적 참여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들이 각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적 참여라고 하는 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참여한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개별적 참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언론, 기관에 뭐 하는 거? 투고하는 것. 언론기관에 투고하는 것. 언론기관 투고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언론기관에 독자 투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책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기관에 독자 투고하는 건 저희 집에서는 이거는 아주 자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제 그 군대 이제 직업군인이셨는데 제대하고 나서 그 투고한 게요. 투고한 게 한 1000편 정도 됩니다. 1000개 정도.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책까지 내셨어요. 그냥 그게 자아실현이신 분이니까 그냥 저희 가족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이 언론기관에 투고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이 개별적 참여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투표하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그리고 그 교육감에 대한 선거를 할 때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 투표는 이거 기억하십시오. 정기적 투표가 있어요. 정기적 투표. 그 다음 비정기적 투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기적인 투표가 있고요. 비정기적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 있죠? 이거는 모두 정기적 투표입니다. 맞죠? 그래서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정기적 투표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비정기적 투표입니다. 자, 이 재선, 그 다음에 보궐선거라는 건, 이 재선거라고 하는 건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이제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임기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거. 근데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 후에 여러 사유로 이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재보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비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개별적 참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공무, 담임권이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 건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붓 또는 목계에서 공무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자기도 모르게 들고 계십니까? 붓 또는 목계에서 공무원이시다. 그러면 그 붓 또는 목계에서 공무원이신 경우에는 뭐냐? 공무담임권 중에 공직 취임권에 의해서 공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 참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적 참여에는 그 다음에 집단적 참여,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집단적 참여는 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당이 있어요.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그리고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요 이익 집단을 다른 말로 압력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시민단체라는 게 있다. 시민단체.
그리고 집회에 참여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 집단적 참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정당, 이익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익집단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생략한 것들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냥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요거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동해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정치 참여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대학을 가면 뭐 1학년 때는 좀 이제 즐기고 여러분들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조금 이제 어린 나이를 좀 벗어나서 뭐 혹시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왔거나 여학생은 한 3, 4학년 때 또는 2, 3학년 때 그때 한번 뭐 정당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제가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수 집단이 있다. 우리나라에 진보 집단이 있다. 그럼 보수냐 진보냐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뭐 보수냐 진보냐라는 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일단 무언가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도 잡아가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 가입하는 건 너무 뭐 그 좌우간에 뭐 그런 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많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당을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정당. 그리고 이익 집단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배우게 됩니다. 시민단체를 배웁니다. 그래서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듯이 뭐냐? 정치적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정치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 정당은 공익 실현을 목표로 잡습니다. 공익 실현 두 번째 정권 획득을 목표로 잡는다. 정권 획득. 요거 다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익집단은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자발적 단체입니다. 다 자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익집단은 뭐냐? 특수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익 집단은 좋은 거 나쁜 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익 집단 여기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발생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익 집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 활동도 하고 이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특수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집단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 뭐냐? 이거예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다. 공익 실현. 됐죠? 그럼 이 공익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특수한 이익, 여기는 공익과 정권 획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보니 정당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됐죠? 이익 집단은 요게 하나인 거죠.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요게 하나입니다.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 보십시다.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운동을 하는 정당입니다. 여러 가지 그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럼 녹색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정당이에요, 정당.
됐죠? 그리고 이익집단.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익집단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재개발 조합? 이런 것들이 이익집단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개발 조합 이런 게 나쁜 겁니까? 아닌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주변인들과의 대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Not in my backyard. 이거는 혐오 시설 우리 동네 가져오지 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핀피 현상. 이건 뭡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이거는 선호 시설을 우리 동네로 갖고 오기 위한 거죠. 뭐 백화점이 됐건 대형 할인마트가 됐건 우리 동네로 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땅값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님비 현상과 그 다음에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고 뭐 바나나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익집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경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체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되시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이 시민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모두 다 무엇이냐? 인풋을 담당한다. 인풋. 투입이에요. 요구할 건 요구하고 지지할 건 지지하고 반대할 건 반대한다. 이게 인풋. 우리 1강에서 배웠어요. 이익집단 인풋. 그 다음에 시민단체 당연히 인풋이다. 그리고 아웃풋이 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환류작용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에 의한 인풋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러한 단체들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당은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 다음에 법적 책임,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 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정당이 무언가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정치적 책임 당연히 지고요. 네, 법적 책임으로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뭐 형사 책임, 뭐 징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 책임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 도덕적으로 나쁜 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당의 특징은 이 정치, 법, 도의적 책임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 이익집단은 뭐냐? 이 정치적 책임은 질까요? 법적 책임 질까요? 도의적 책임 질까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죠. 여러분들, 이익집단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나요? 공천할 수 없어요. 시민단체 공천할 수 있나요? 공천할 수 없습니다. 정당에서 공천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은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요? 그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죠. 됐죠? 그러면 그 선거에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당에 가입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당 소속으로 나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됐습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어쨌든 이익집단 시민단체 공천이 없어요. 여기 법적 책임 이루어지고 도의적 책임 이루어진다. 이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 요거
요거, 요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내용,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됐죠? 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됐죠? 그러면 책을 잠깐만 보세요. 자, 거기에 이익집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시민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목적 있죠? 요 목적을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침에 얘기했듯이 요거를 하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가 이루어진 건 여러 가지로 해보았더니 정당 정치 괜찮던데? 라는 게 정당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당이 반드시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해보았더니 정당이 괜찮던데?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정당이 왜 좋고 이익집단이 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점도 있거든요. 시민단체가 왜 있는지 이겁니다. 자, 기억 딱 해두셔야 됩니다.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의회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집단의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요거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요, 거기서 이제 8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80페이지. 자, 거기서 보시면, 시민단체, 이익집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한계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뭡니까?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단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없는 시민단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악한 재정.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 집단화 되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없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 돈이 필요하므로 이게 이익 집단화, 어떤 기업과 결탁을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시민단체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시민단체는 특정인 한두 명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화되는 그런 특징도 있다. 여러분, 정당도 과도화될 수 있어요. 여러 명, 그러니까 그 몇 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4번 민주정치 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언론을 잠깐만 볼게요. 언론. 자, 이거는 뭐냐? 자,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 자, 대중매체 뭐가 있겠습니까? KBS, K본부가 있겠죠? 그 다음, M본부가 있겠죠? 그 다음, S본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EBS가 있겠죠? EBS. 그 다음에 JTB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MBN.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채널 A. 그 다음에 TV조선. 자, 이러한 대중매체 언론기관들이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중매체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매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됐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언론기관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요, 지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언론사에서는 누구를 뭐 지지합니다. 라고 그냥 딱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민의 알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팩트,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언론은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대중매체에서 자,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단점이 있겠죠. 자, 장점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런 거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대중매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과 접한 분들 간에 또 뭐? 정보 격차가 발생하겠죠. 정보 격차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단점이 좀 중요한데요. 단점으로서 정보 격차로 인한 것. 그럼 그 자체가 또 빈부격차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게 대중매체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언론기관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이 대중매체는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강력한 정치 권력과 결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최대한 거의 뭐 근절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매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대중매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전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운데로 조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읽기 자료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82페이지 보세요. 자, 82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거는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밑에 전자민주주의의 명암.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인터넷에 로그인 해가지고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 그 다음에, 전자투표를 하면은 남이 내 거를 로그인 해가지고요. 대리 투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사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왜? 언론기관, 어떤 전자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근데 정보 독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뒤편에 나온 어떤 언론, 대중매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하여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기억 디귿을 A, B로 구분한 것이다. 자, 기억 디귿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다. 자, 기억. 가에서 A가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이면 디귿은 정당이다. 맞죠?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은 할 수가 없죠. 니은, 나에서 기억이 이익 집단이면, 나에서 기억이 이익 집단이면, B는 특수이익주가 될 수 있다. 맞죠? 왜? 이 니은과 디귿은 순서는 모르겠지만 정당과 시민단체는 특수한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죠. 공익 실현. 그리고 정당은 정권 획득이니까 요 니은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A가 정권 획득 추구이고, 그러면 여기가 정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B가 공익 추구이면 여기서 디귿 정당, 니은은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릴, 디귿이 정당이면 A는 정치적 책임 맞고요. B는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당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릴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셔서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86쪽에 1번입니다. 이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반해서 이 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집단이 되겠죠. 자, 기억. 공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거는 정당 틀리고, 는 현대사회 다원화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이죠. 맞고.
디귿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여 여론을 수렴한다. 이거는 정당. 그 다음 릴 이익 추구 과정에서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익 추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릴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물가조사 감시, 합리적 소비,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상담. 이거는 시민단체의 활동이죠. 자, 1번 선거에서 이거는 정당, 정치 권력의 쟁취 정당, 비영리 단체에 맞고요.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견제한다. 요게 시민단체의 활동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비영리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4번 행정조직에 편입되는 게 아닌 거죠. 다만 정당과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받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받지 못합니다. 5번 의원이나 관료에 대한 압력 행사 요거는 이익집단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자, 언론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독자투고. 이건 개별적 참여.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국민에게 알려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한다. 이거는 집단적 참여. 그래서 개별적 참여냐 집단적 참여냐라는 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정당. 이렇게 하는 것이죠. 1번 가는 개인, 그 다음에 나는 집단 하시면 되고 2번 나와 달리 가에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정치적 책임은요.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리니까 답이고 3번 가와 달리 나는 정권 창출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맞고 4번 가와 나는 모두 대표자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개별적으로 하건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하건 5번 가와 나는 모두 개인의 자발성,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죠. 됐습니까? 누가 강제로 너 반드시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되시겠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정치 참여의 유형이다. 집단을 통한 참여입니까? 예. 공익 실현을 위한 참여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익 집단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정기적 참여냐? 정기적 참여냐? 그런데 yes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표 같은 거. 아니요. 이거는 이건 뭐겠습니까? 개별 참여고 그다음에 정기 참여가 아니니까 뭐 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1번. 이익 집단을 통한 활동은 가에 해당한다. 이거 잘못됐죠. 요거 이익 집단은 나. 그다음 2번.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을 통한 참여는 나에 해당한다. 여기는 뭡니까? 옳은 거 찾는 거죠. 가에 해당하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 그래서 2번은 틀리고요. 3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는 건 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책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이익집단이죠. 그래서 나번 하시면 되고요. 5번. 가나보다 다라의 참여의 지속성이 강하다. 지속성은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게 지속성이 강합니다. 개별적 참여는요. 지속성이 유지되기가 조금 힘들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보시면 개별 참여. 됐습니까? 집단 참여. 그리고 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정당을 앞에서 배웠죠? 그 정당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했었던 여기 오른편에 살짝 보이는 부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요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야, 이번 시간에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앞에서 선거에서 배웠던 것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다음 이 시간에 뭘 정리하느냐?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헌법을 배웁니다. 헌법의 원리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